답변해주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수경 교수입니다. 예, 저는 성결대학교 교직부와 대학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저희 사이버 중독 상담 연구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이 세미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가 저의 연구에 대한 간단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예. 네. 여러분 기조 강연에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제 사이버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새 그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기술에 관한 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그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는 교육은 사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과 관련돼서 저희 상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집단 상담이라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연구의 필요성을 보시면은 일단 저는 집단 상담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버 공간에 뭐 일탈되는 행동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 예방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있어 왔지만 사실 대학생에 대해서 대학생의 어떤 사이버 일탈을 예방하는 방안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대학 수업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관련 문헌을 찾다 보니까 뭐 성인들의 거의 뭐 40% 이상 어떤 윤리에 어떤 위배되는 행동들을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이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과제를 하거나 어떤 수업을 듣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제를 표절한다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봤고요. 또 사이버 공간의 특징도 사이버 일탈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저희가 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익명성이라는 큰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현실에 비해서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물리적인 거리감이 사이버 일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사이버 윤리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선행 연구를 찾아봤을 때 사실 선행 연구를 많이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기술을 강조하는 수업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기술과 뭐 기본 교과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이버 윤리에 대한 교과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버 윤리에 관한 집단 상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찾아봤을 때도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들이 전부였고요. 사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고요. 예. 하지만 제가 그 선행 연구 기존에 뭐 다른 연령대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은 사이버 윤리 의식에 있어서 인지적인 교육보다는 집단 상담이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특히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교육 이외에 정의적인 거, 뭐 감정을 체험해보고 또 행동적인 거 직접 어떤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 사이버 윤리가 더
윤리 의식이 더 함양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또 사이버 윤리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저는 사이버 윤리의 4가지 덕목,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이 4가지 덕목에 근거해서 이 사이버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사이버 일탈을 예방하고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일단 사이버 윤리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이버 윤리는 인터넷 윤리 혹은 정보통신 윤리라는 그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실 텐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이 윤리적인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뭐 참고 문헌들을 찾아서 지금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내가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윤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비윤리적인 거에 접촉되지 않는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총괄적인 규범적인 체계 이거를 사이버 윤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가 이제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전 과정에서 윤리와 비윤리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규범, 인식을 사이버 윤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행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윤리의 4가지 덕목이 여기 지금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덕목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존중은 타인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중독도 포함을 시켰는데 중독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좀 어떤 절제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독도 이 존중 의식이 위배되는 걸로 넓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책임 의식이 또 있습니다. 행동을 예상하거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을 뜻하는 개념이고 정의 추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들을 위하는 배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해악 금지는 타인의 어떤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유포를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해악 금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일탈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조 강연에서도 너무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은 재미나 호기심으로 하는 행동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작권을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불법이지만 다운로드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본인도 따라하는 이런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또 어떤 원인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거나 할 때 이런 저작권 관련된 사항을 꼭 이야기하지만 대학생들 보면은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놓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해도 걸리지 않는다. 이래서 크게 이제 주의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행동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지만 병리적이고 강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돼서 인터넷에 이제 과의존하게 되는 거, 인터넷 이제 중독을 끊으려고 할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인터넷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인터넷에 많이 빠진 학생들 보면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졸려하거나 밤 늦게까지 인터넷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뭐 인터넷 사이트를 계속 이제 검색을 하거나. 그래서 그 낮 시간에 어떤 집중해야 될 시간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좀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도 중독인 학생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문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버 일탈로는 개인정보 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라든지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 더 이제 널리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뭐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타인의 어떤 그 아이디를 빌려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아바타 같은 거 쓸 때도 내가 타인의 아바타를 이제 무단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 중에 하나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폭력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동이 되겠죠. 요새 학생들 좀 물어보면은요, 제가 학교 가거나 뭐 중고등학생들 상담하거나 이럴 때 물어보면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스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뭐 카카오톡에 아이들 불러서 학생을 초대해서 단체로 어떤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SNS에 그 학생의 안 좋은 사진을 뭐 합성해서 올리거나, 또 SNS에는 금방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진이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가 오프라인 폭력의 피해와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윤리적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집단 상담으로는 2개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란희, 유영근, 남수님 이제 연구자분들이 개발한 연구는 상담 프로그램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잘 따라서 이제 개발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여기 PPT에 보시는 활동들 총 12회기의 사이버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2번째 윤보경 이제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연구는 사실 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어떤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뭐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찾아볼 때는 거기 수업에 뭐 교수학습 연구에서 좀 개발된 경우들이 있고 집단 상담의 형태를 띈 연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2번째 연구는 좀 집단 상담과 수업의 형태가 좀 혼용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 연구에서는 이 2가지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를 했고요. 또 사이버 윤리에 관한 주로 상담보다는 컴퓨터 교육 쪽에서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이버 윤리에 관한 논문, 뭐 정보기관 보고서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1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10년 이상 상담을 가르치시고 계속 상담 경험이 10년 이상 있으신 전문가 2분께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활동이 목표에 적합한지, 각 활동의 적합도와 그리고 뭐 프로그램 개요라든지 뭐 회기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요. 이 자문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최종 2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처음에 1차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고요. 제가 처음에는 5회차로 5회기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 윤리의 덕목이 각각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마지막에 집단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4회기 동안 했던 활동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도 만들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사이버 윤리 덕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5회기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의적인 역할극이라든지 서로 뭐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가상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제가 시간을 60분에서 좀 70분으로 변경을 했고 회계 수도 제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은 이게 줌을 통해서 집단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면에 비해서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경청을 잘하고 잘 이제 서로 뭐 소그룹 서로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저작권 보호를 2회기 때 책임, 그러니까 뭐 사이버 공간에서 SNS에 긍정적인 내용을 올리는 활동과 같이 계획을 해봤는데 저작권 보호는 집단 구성원들이 좀 인식해야 될 내용이 많다.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따로 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분리해서 다른 회계 하나로 만들었고 또 사이버 윤리 덕목 중에 책임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또 저희 사이버 중독 연구소의 연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이버 중독의 활동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2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8회기로 70분으로 늘렸고요.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목표는 기존 제가 1차 때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최종으로 2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용은 여러분들 그 받으신 자료집에 보시면은 제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순서라든지 세부적인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같이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의 어떤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면 집단으로 그 프로그램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 때 내가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또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그 내용을 하면 좋겠구나. 직접 적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요. 제가 여기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전 회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1회기부터 8회기까지 쭉 계획을 했고요. 또 존중과 책임은 대학생들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각각 2회기씩 그렇게 내용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역할극이라든지 또 저작권 같은 경우에 판례를 통해서 저작권을 이제 위배해서 받은 처벌이 어떤 것인지 제가 수업에서도 가끔 제가 학교폭력 수업을 할 때 판례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판례를 사용하면 학생들이 좀 토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법적인 내용들도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판례를 좀 자료로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은 여러분들이 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줌을 이제 주 공간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악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기존에는 주로 인지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윤리와 관련돼서는 하지만 인지적인 윤리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정서라든지 역할극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사이버 폭력을 가해하는 입장이 되어보기도 해서 실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할 때 어떤 그 정서가 일어나는지 내 안에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겠고 실제 예방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렇게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캠페인 활동을 꾸미거나 같이 뭐 광고 문구를 작성해 본다라든지 그리고 뭐 마지막에 사이버 칭찬 릴레이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사이버 공간에서 주어보는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을 함께 계획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인지적인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기에서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내용들을 좀 매 회기마다 그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행 연구를 찾아보거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느꼈던 점은 상담 쪽에서도 이런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집단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고 도덕적인 특성에는 사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윤리 하면 아무래도 뭐 윤리적인 덕목, 인지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직 실제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진행을 해볼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진행을 해서 이 연구가 다른 또 상담 방면에서 상담 쪽에서의 관련된 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연구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했고요. 이 밖에 참고한 문헌들은 여러분들이 또 자료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이 발표를 잘 해주셨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한 내용을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논찬 우리 오연철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오고 있는 거죠. 네. 자료집을 보면서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헌점. 먼저 연구자가 강조했듯 한국 사회는 원래 IT 접근성이 높은 데다 코로나 2년을 보내며 사적 시공간에서만 아니라 수업, 예배, 회의라는 공적 시공간에서도 비대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강요가 된다라는 박충구의 예언이 현실이 된 극단적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가져온 큰 유익이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두 분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대학생이거나 또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그 공동 대상의 사이버 윤리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 중 집단 상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러냐하게도 그들의 윤리의식에 비해 비윤리적 행위가 보고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꼭 필요하고 공헌도가 높습니다. 둘째로 연구자가 방법론에 있어 윤리에 대한 인지적 교육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정서적 행동적 접근을 병행한 점 선행 연구들과 달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경험력을 높여 유의미한 반응을 기대하게 한 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임에도 집단 상담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버전 2.0을 만든 점 무엇보다 본고가 2012년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대학생에 대한 연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진보 속에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체득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점은 학문적 공헌도를 이루는 근간일 뿐 아니라 학문적 동료들과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공헌도가 높은 연구에 감사하며 시간과 지면의 제약 그리고 논평자의 우둔함으로 혹 연구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학생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에 반하는 비윤리적 문제가 보고되고 대학생 사이버 윤리나 중독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가 소개한 참고 문헌을 포함해 꽤 있는 반면에 유독 집단 상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건 왜 때문인지 이 분야 전문가인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연구자가 선택한 네 덕목 많은 분들이 채택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이것은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의와 해악 금지가. 오히려 윤복용이 정의와 해악 금지 대신 참여와 절제를 이제 네 가지 정보윤리 덕목으로 선택한 게 의미 있어 보이는데 연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서 아마 이 네 덕목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봐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본 연구가 앞서 얘기한 중요한 공헌들 외에도 특별히 후속 연구로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한 것에 반갑고 또 하나의 공헌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기저 발언하신 우리 최 박사님의 그 강연에서도 또 이제 이수균 교수님의 강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층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견되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논평자의 사심이 섞인 요청을 덧붙인다면 마흔이 불혹이라는데 사실은 만혹이고 쉬우는 안전지대 같으나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8월에 쓰신 책이 회색 코뿔소 앞에선 다윗이잖아요. 미셸 부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는 위험이나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위기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도 있지만 중년 목사, 신학자들 중에도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런 중년에 대한 후속 연구도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연구에 대해서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그 사이버 윤리에 대한 연구, 집단 상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라는 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상담 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성격이라든지 기질적인 특성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윤리라는 어떤 도덕적인 특성, 좀 학습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특성보다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특성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그런 면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이버와 관련돼서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중과 관련된 부분도 넓게 보면은 존중이 해악 금지라든지 정의와 다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 회기의 내용이 주요 목표가 존중이지만 다른 회기에도 존중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의문을 가졌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이 든 건 제가 앞으로 이제 추후 연구를 할 때 이 회기의 목표가 존중이다, 이 회기의 목표가 해악 금지다 이렇게 적기보다는 네 가지 덕목들이 다 적고 정도의 표시, 차원적인 표시, 존중은 60점, 해악 금지는 30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좀 보완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후속 연구와 관련돼서 저도 이 중년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사이버 중독이라든지 사이버 일탈이 비단 청년층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관련된 그런 대상자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연구가 더 많이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혹시 제가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